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새로운 문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보고, 듣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달라졌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보다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죠.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기술의 그림자, 바로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법률은 몰랐다는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살인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AI가 우리 사회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 시기가 됐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동작 등을 사실적으로 합성하고 변조하는 첨단 기술인데요. 획기적인 기술인 만큼 악용될 소지는 분명히 존재했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거나 얼굴을 합성한 납치 영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사건, 그리고 성범죄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는 점차 다양해졌고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범죄들은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자신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에서의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한다면 딥페이크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가 저질러지고요. 특히 확산 속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충격적인 범죄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그중 대부분은 성범죄입니다. 어디로 가나요? 안나요? 이쪽으로 가나요? 네,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일상을 잃어버렸다는 한 피해자. 분명 평소와 다를 것 없었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걸 이렇게 알게 된 거는 처음에 남자친구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누가 제 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제가 그런 걸 찍은 적이 없으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계속 저한테 아무리 봐도 이거 너 같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슷한지 제가 한번 봤더니 진짜로 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해본 적도 없던 일,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끝없이 괴로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밖에 또 막 나가기 싫더라고요. 막 진짜 며칠 동안 집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이 피해를 어떻게 스스로 회피하고 또는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들은 확산되는 속도와 또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단순한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 저 영상을 올린 애들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원 같이 다니는 애들이었더라고요.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으로 합성해서 막 이상한 사진을 만들고 그걸로 막 자기들끼리 막 돌려보고 막 인터넷에 다 올린 거예요.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무도 못 쳐다보겠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잔혹한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 중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무려 81%에 달합니다. 딥페이크에 쉽게 접근하는 10대들의 심리 중에 하나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 대한 평가들을 받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면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제작하고 또는 성취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왜곡된 심리를 가지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범죄로 더욱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을 해야 되고요. 딥페이크를 통한 불법 영상물 제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되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로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법률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리고 법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2020년도에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가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던 그런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많이 법률로 끌어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였습니다.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요, 허위 영상물 등 편집죄 또는 허위 영상물 등 반포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법률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모습은 상당히 협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고의에 더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이 범죄를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빈틈이 존재했기에 10대들은 더더욱 쉽게 딥페이크에 손을 뻗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네. 솔직히 뭐 제가 뭐 범죄를 진짜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전 그냥 전달받은 거 본 거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범위와 수위가 더 강화됐기 때문이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허위 영상물 등을 만들어내었다면 그 행위 자체로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범죄로 바뀌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법률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보면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시청하고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대한 형량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법원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졸업생이 동문회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든 일명 대학교 딥페이크 사건. 이 사건의 주범은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실 이 대학교 사건은요, 딥페이크 성범죄로는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은요, 개정 전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서 10년형이 선고가 된 건데요. 개정 후에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되었다면 이 피고인은 10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문화처럼 퍼져가고 있다는 딥페이크 범죄. 그런데 과연 법도 이것을 가벼운 장난이나 문화로 봐줄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 14세가 넘어가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이 잘못된 성행을 좀 교정하고자 하는데요. 학교폭력으로도 인정되어서 학교 내에서 다른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회가 딥페이크 범죄를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봄에 따라 경찰도 그 어느 때보다 수사에 총력을 다했는데요. 경찰들과 마주 앉은 건 대부분 앳된 얼굴의 10대들이었죠. 청소년도 많죠. 청소년은 여기에는 좀 통계가 없는데 한 60%, 70%는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오면 반성 많이 하죠. 여기 오면은 이게 이렇게 중범죄인지 몰랐다라고 반성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4세 이상은 어쨌든 뭐 검찰에 송치를 해서 사안이 중한 경우는 구속까지 실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소년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원으로 또 송치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데 딥페이크 범죄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검거가 돼서 처벌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벌 안 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지 말고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라 일컬어지던 한 SNS 플랫폼이 있었죠. 불법적인 일이 발생해도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2024년 8월 이 SNS의 대표가 프랑스 당국에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게 특정 메신저를 통해서 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최근 대표적인 그 익명 메신저 회사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에 협조해 주는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돼서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뉴스로만 보고 실제로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억울하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합성돼서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억울하죠. 제가 아닌데. 심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죠. 지금 계속 학교는 다니고 있나요? 자퇴했어요. 막 학교에서 학원에서 애들이 막 놀리고 막 이거 진짜 너냐고 하고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퇴했어요. 나의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사실 많은 피해자들이 뭘 먼저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국가기관이나 그리고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어떤 센터나 기관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실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는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부터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그런 법률을 몰랐다라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이고 법률은 절대 이런 변명과 핑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놀이가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한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딥페이크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를 악마의 기술이다 또 이렇게 부르는 언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도의 관점에서 이 기술 자체에 자꾸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가 갖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산업에 딥페이크가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컨텐츠 업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AI 전문 기업. 이곳은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해 꾸준히 긍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오고 있는 곳인데요. 딥페이크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기술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AI 교수님이나 AI 선생님을 만들어서 AI로 강의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AI 튜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AI 선생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AI 은행원도 많이 도입이 돼서 이제 은행원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딥페이크 기술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로만 접했던 역사 속 인물을 딥페이크 기술로 생동감 있게 재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소. 나는 독립운동가 윤봉길이요.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1932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고인의 모습을 복원해 가족들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역시 딥페이크와 같은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사실 이 기술이라는 건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쓸 수 있지만 또 범죄에 악용하거나 하면 부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일반 학교 학생들, 지인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한 4, 5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정 영상이 딥페이크로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 딥페이크 영상물이 올라오는 것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까지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경찰청에도 저희 딥페이크 엔진을 공급한 바가 있고요. 국과수랑은 저희가 공동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 몇 군데에 또 저희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급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다만 문제는 이 딥페이크 기술이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음지 영역에서 먼저 발전을 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저는 80년대, 90년대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던 해킹 기술 관련된 사례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기술은 공격과 방어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바이러스냐 특성을 분석해서 방어하고 탐지하는 기술들이 지그재그로 계속 진화 발전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고민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기를 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딥실드는 저희가 개발한 이제 딥페이크 방지 필터 서비스인데요. 그럼 일반 이제 사용자들이 보통의 피해자들인데 혼자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AI를 활용해서 필터를 개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함께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개발한 어플은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 간단한 조작을 통해 딥페이크에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인데요.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 중앙에 있는 박스를 누르시면 필터를 적용하실 사진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을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필터를 세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약할수록 이 원본 이미지의 변형이 덜한데 그만큼 딥페이크 모델을 방해하는 정도는 약간 떨어지고요. 강압으로 할수록 원본 이미지의 왜곡은 조금 심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딥페이크 모델이 인식하는 것을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5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필터 적용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으로 두려워하는 가족, 친구들을 위해 새 친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다들 불편해하거나 좀 불안해하거나 다들 비슷한 감정을 다들 느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딥페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보니까 다들 그거 자체로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는 10대에서 문제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10대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서비스가 최초의 서비스지 최고거나 최선의 서비스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거든요. 후배분들께서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셔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술을 쓸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지금의 10대들 그리고 10대 이하의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죠. 태어나서부터 AI와 대화하고 AI가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살죠. 결국 이 10대들이 만들어갈 앞으로 AI의 세상은 이 디지털 윤리라는 것을 새롭게 정립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냐 이런 관점들이 앞으로 교육에서도 그리고 10대들의 역량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는 10대들이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윤리적 잣대. 그것이 바로 디지털 윤리라는 건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고 우리 인간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갖추고 인식하고 또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이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지, 혹시 내 친구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지 이러한 점들을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이죠. 기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양면이 존재하죠. 딥페이크라는 악용하기 좋은 기술이 등장했지만 이것을 윤리적 잣대에 따라서 잘 사용하기를 택하라. 이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비록 분위기더라도 친구들이 함께하는 행동이더라도 내가 한번 피해자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알려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